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5월 24일 월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이 한태호입니다. 자, 오늘도 따뜻한 바람이 불면서 낮 동안에 포근한 봄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24도까지 오르면서 대부분 지역 25도 안팎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또 낮에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자외선도 강하게 내리쬐겠다고 합니다. 이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 쓰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까지는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에서 좋음 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밤부터 차츰 또 황사가 유입된다고 하네요. 이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까지 오른 지역도 있겠다고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원주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요.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되었고 일단 내일까지 유지가 되는데요. 또 현재 원주시 방역대책 또 강원도 방역대책 좀 전반적으로 어떤지 점검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토지문화재단이 토지문화관 창작실에 머물 예술인들을 공개 모집하고 있죠. 그 내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5월 24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강원도가 도내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실시한 강원형 취직 사회 책임제가 신청 접수 보름 만에 5,500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도는 최근 15일간의 강원형 취직 사회 책임제 참여 기업체들을 모집한 결과 1,700여 개 업체가 신청해 신규 고용 창출 인원이 5,500여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는 기업들이 이번 정책을 통해서 신규 고용 창출에 적극적인 만큼 이 정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내 초중 고교생 수가 10년간 6만 3천여 명이 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학교 알림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초중 고교생 수는 15만 1천여 명으로 2010년에 21만 4천 명 대비 6만 명이 감소한 것이고 특히 2000년에 25만 2,800명과 비교해선 40.2% 절반 가까이 준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영월군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두런 실중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영월군은 이번 선정으로 1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지역 맞춤형 사업을 진행하게 되고 특히 이 드론 서비스 비행 승인과 안전성 인증 등 규제 없이 자유롭게 실중하면서 드론 테마파크 조성, 실중 지원센터 건립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강원도 내에서 이 집단 감염이 지역별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이런 가운데 원주시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난주부터 내일까지 2단계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원주시 방역대책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어떤 점들이 개선돼야 할지 함께 또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두 분 자리했습니다. 먼저 신재섭 시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재섭 의원입니다. 네. 또 박동수 원주시 번영회장 자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원주시 번영회장 박동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좀 신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원주시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발령한 게 지난주 수요일이었죠. 네, 19일입니다. 내일까지 이제 이 거리두기 2단계가 유지가 되는데 내일 또 2단계가 계속 유지가 될지 어느 정도 완화될지 또 내일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지금 코로나19 현황 이게 사실 작년부터 좀 강원도 내에서 원시적이 제일 많아요. 좀 전반적인 현황을 좀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이제 원주가 23일이죠. 어제 현재로 치면 710명이 확진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3일 일요일부터 어제 일요일까지 아니죠. 16일부터 어제 일요일까지 치면 8일간 약 42명의 확진자가 발생이 됐고요. 네. 거기에 이제 유흥업소발이 한 35명 정도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건설 현장에 중국 노동자가 한 3명. 그다음에 춘천, 성남 각 1명. 그다음에 이제 기타가 이제 잘 모르는 곳이 한 2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한 8일간 42명 정도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일간 42명인데 작년에 뭐 신천지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었고요. 이번에도 이 전파 어떤 경로가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질이 안 좋다고 해야 됩니까? 그 유흥주점에서 이제 그 지금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사실 그 업소를 다녀간 분들이 정확하게 어떤 뭐 출입을 기록을 했는지부터 시작해서 또 이제 어떤 직업의 특성상 그 처음에 해당되는 분이 이제 여러 업소를 또 돌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 정확하게 좀 파악이 되는가라는 또 의구심도 들고요. 또 여기에 정말 요즘 말로 이 시국에 또 원주시 공무원 이제 인분들도 이게 또 5명 이상의 그 인원 제한까지도 어기면서 또 이번에 또 확진이 되기도 했었고요. 좀 전문직이 이번에 좀 여러 가지 비판받을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또 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예, 지금 지자체에서 그 행정명령을 통해서 그 시설이나 사업장에 이제 뭐 운영 자제 또 집합 제한 또 개인적으로 이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네. 뭐 이런 걸 통해서 전 시민이 함께 가야 될 그런 상황에서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시민 여러분들이 누구나 좀 조심하고 좀 더 불편하더라도 참고 지내는 그런 좀 참을성을 예. 보여주는 좀 때가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게 참아야 된다. 이게 작년에는 다른 뭐 당연하게 여겼습니다만은 이게 코로나 블루라고 하죠. 너무 오랜 기간 장기간 참아야 된다 하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심적으로 많이 좀 고통스러워하시고요. 또 이제 사회적 여러 가지 그 경제 활동도 좀 한계가 분명히 이제 있고요. 특히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그 고통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 부분 좀 잠시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고요. 현재 지자체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방역 대책 좀 어떤 것들이 있죠? 지금 어쨌든 뭐 예방 접종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각 회사나 중소기업이나 그다음에 소상공인 다 각자 이제 그 방역 대책을 위해서 소독을 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다중이용 시설은 계속해서 수도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2단계 거리두기로 격상을 해서 이것도 이제 뭐 방역의 한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식당은 뭐 5인 미만, 그다음에 10시부터 5시까지 제한하는 거, 카페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공연장 뭐 이런 데 다 같이 이제 우리가 방역 대책을 세우고 있고요.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노력들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부 다 이루어드리지 못하지만 예. 하여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각종 공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들 지금 다 취소되거나 연기가 되었고요. 일단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일반 음식점 같은 경우는 10시까지만 영업을 하고 또 10시 이후에는 이제 배달만 이제 가능한 거죠. 특히 유흥업소 같은 경우는 아예 영업이 현재 제한돼 있는 겁니까? 이제 그렇죠. 2단계에서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이제 내일까지인데 예. 이 분위기 봐서는 이것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지 아니면 또 다시 그 거리두기 제한을 좀 완화해야 될지 내일 발표가 나올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 분위기 봐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짐작을 하신다면. 글쎄요, 지금 확진자가 실질적으로 이제 19일부터 이제 2단계로 격상했는데 19일에 1명, 20일에 1명, 네. 21일에 이제 7명이 됐고요. 예. 22일에는 4명, 23일은 3명. 예. 이렇게 줄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꾸준히 또 그런데 이제 꾸준히 매일매일 발생이 되고 있고요. 아직 예. 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확진자도 있기 때문에 예. 뭐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2단계가 유지되지 않을까. 어. 근데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고민스러운 일입니다. 애매하네요. 우리 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2단계가 만약에 이 정도 페이스라고 한다면은 2단계 유지돼야 한다라고 보십니까? 좀 안 해야 이 정도면은 예. 1.5단계로 내려가야죠. 이거 벌써 이제 의견이 갈립니다. 네, 그 단계를 제한 정도를 높임에 따라서 시민들이나 자영업자들의 그 폐해는 엄청난 그 속도로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원주에서 뭐 1명 내지 한 7, 8명 정도가 발생되는 부분들은 그동안에도 쭉 이어왔고 그 정도는 원주가 좀 이겨낼 수 있는 네. 어떤 그 능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네. 다만 얼마 전에 집단 발생이 이제 융업 쪽에서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비상 시국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2단계를 걸쳐서 어느 정도 안정화시켰으니까 예. 이제는 1.5단계로 낮춰서 시민들이 스스로 적응해서 갈 수 있는 방향을 택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알겠습니다. 뭐 시 방역 당국도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사실 그 원주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신천지부터 시작해서 산발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가라앉았나 싶으면 또 나오고 가라앉았나 싶으면 또 나오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 또 합창단한 사례도 있었고요. 일각에서는 아예 거리두기를 좀 강하게 그리고 짧게 해서 확산세를 좀 완전히 차단하는 게 낫지 않느냐. 좀 그런 그 의견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마디로 2단계를 좀 더 시간을 더 두고 이제 연장하자 뭐 이런 의견을 이제 볼 수 있는 거겠죠. 예,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제 원주 지역이 좀 폐쇄 지역이다, 또 외딴 지역이다라면은 가능성이 있는 방안이 되겠죠. 네. 지금 원주같이 사통팔달의 도시고 또 그 유입 인구 많고 또 유동 인구가 많은 도시에서는 그런 방책이 현실성이 없다고 보여지죠. 네, 예. 꾸준하게 관리하고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관리해가는 그런 형태를 택해야지 뭐 한꺼번에 팍 올려가지고 그거 올렸다고 해서 그 바이러스 변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뭐 이동을 제한해 놓은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사실 뭐 외지에서도 계속해서 인구가 뭐 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외국의 사례가 짧고 굵게가 의미 있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외국의 사례가 있습니다. 뭐 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우도 폐쇄한 적이 있지만 네. 거기도 확산세가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나온 걸 줄인 건지 네. 아니면 뭐 그거로 인해서 개선이 된 건지 자체를 이제 뭐 어떻게 통계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나마 관리가 잘 된다고 보고요. 다만 지난번 이제 유흥업소가 그분들이 이제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신상을 공개하고 갔는지 네. 그것이 이제 한 일주일 동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그래서 이제 좀 더 한번 일주일 정도는 연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알겠습니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만은 지자체 방역 당국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정말 많은 고민 끝에 내렸겠구나라는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내일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좀 요즘 백신도 계속해서 맞고 있습니다만 이제 연령대별로 이렇게 좀 기준을 두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애초에 그 지금 필수 인력 뭐 의료진이라든지 뭐 군인들도 현재 맞고 있고요. 네. 좀 그와 마찬가지로 일각에서는요. 뭐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분들 이분들이 정말 이제 그 타격이 큰데 이분들을 대상으로 먼저 지금 백신의 여력이 있으면 우선 접종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또 그런 필요성도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또 일리도 있는 말 같기도 하고 어떻게 봐도요? 그렇죠. 이 백신이 좀 충분하다면 이런 고민을 안 해도 되는데 저희 지금 상황이 원체 백신이 부족하다 보니까 좀 아쉬움 속에서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일정대로 가긴 가는데 이제 한꺼번에 이제 백신이 공급이 안 되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기준은 필요성이겠죠. 필요성하고 효과를 봤을 때 어느 계층이 가장 필요하고 어느 계층한테 먼저 접종했을 때 방역 효과가 좋은지 그 부분을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의사, 간호사 같이 그 의료 계통에 봉사하시는 분들 또 여러 시민들하고 접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먼저 접종하고 또 건강상 좀 취약계층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접종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한다면은 시민 누구나 다 동감을 할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새롭게 좀 그 선별적으로 접종할 수 있는 어떤 그 기준에 좀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건데 이게 사실 지자체 의지만이 아니라 중앙 그 방역 기구의 어떤 그 판단의 기준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뭐 마음대로 안 된 겁니다만. 이런 그 고민들은 최소한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또 목소리거든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그 대중교통 종사자들 많은 분들을 이제 이렇게 목적지에다가 이렇게 모셔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밀폐된 공간이기도 하고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거기도 이제 마스크를 잘 쓰면 아마 이렇게 감염 예방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통계를 보면 소상공인들 특히 식당 같은 데서 이렇게 감염되는 사례는 크지 않습니다. 그분들 중에 식당에 오신 손님들 중에 식사를 하시면서 마스크를 벗고 그때 이제 감염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뭐 식당 대표들은 뭐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작년에도 그런 경우 있었죠. 식당에 오신 분들은 다 이제 감염되었는데 정작 그렇습니다. 그 식당 주인은
감염되지 않아서 야 이게 마스크 위력이구나라고 지금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제 방역 수칙에 정부의 방역 수칙도 아마 그렇게 정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네. 또 이제 마스크를 잘 쓰고 계시면 효과가 대단하다고 봅니다. 증명이 알겠습니다. 돼 있는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정말 그 요즘 아이들도 그렇고 이 마스크 없는 세상 이게 그 언제적인가 벌써 뭐 실감이 나지 않을 정도로 상당 기간 이제 계속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최근에 예. 두 달 된 신생아를 봤는데 신생아한테 마스크를 씌웠더라고.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신생아가 보고 아마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다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은 이제 마스크를 써도 그렇게 불편해하지 않는 것 같아요. 태어나자마자 쓰면은 네. 원래 사람들은 쓰고 사나 보다. 근데 그런 현실이 슬픈 거죠. 이런 현실 빨리 극복해야 되겠죠. 빨리 예. 이제 마스크는 정말 그 봄에 황사, 네. 미세먼지 때문에 가끔가다 쓰는 정도가 돼야 되는 물건이지. 1년 내내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마 마스크 쓰레기도 이게 보통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양도 지금 네, 뭐 그렇습니다. 쓰레기가 마스크 쓰레기뿐만 아니라 예. 일회용 포장, 그렇죠. 저 또 두 번째로 이제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죠. 예. 이런 그 한번 우리가 그 식사를 배달시켜서 드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나오는 쓰레기량이 참 어마어마합니다. 네, 저도 그거 일회용기를 이제 씻혀서 버려야 되잖아요. 네. 그 재활용하는 데 갖다 놔야 되는데 씻기가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기름도 많고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 오염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런 앞으로도 이 감염병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하게 전 세계적으로 다 같이 합동으로다가 이제 예. 예방하는 그런 유기 체계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거기다가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뭐 공연들 뭐 다 이제 취소되거나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그 문화예술업계에 또 종사하시는 분들, 이분들 타격도 정말 크죠. 그렇죠. 모든 분야에서 지금 뭐 타격이 없는 데가 없죠. 알겠습니다. 뭐 사실 모든 걸 다 우리가 또 거론하자고 하면 한도 끝도 없고, 아무튼 뭐 산발적으로 도내 곳곳에서 뭐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고요. 또 원주시도 지금 현재 유흥주점발 집단 감염이 정말 뭐 한 고비는 좀 넘긴 건가 싶기도 하고 제발 좀 넘겼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이 방역 지침 중에서 좀 개선해야 되겠다. 이건 좀 더 강화돼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예, 제가 볼 때는 지금 방역과 이제 경제 문제를 함께 고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지침 중에서 식당 같은 경우에 5인 이상 식사를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네, 예, 거의 제한이 많아요. 그게. 근데 과연 좀 자세히 좀 살펴보면은 네, 한 모임에서 8명이 가면은 4명씩 앉으면 두 팀이 되겠죠. 근데 그것도 이제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근데 두 팀이 한 식당에 가서 거리뛰기 하고 예. 중간에 칸막이를 정확히 지킨 상태라면은 네. 한 팀 앉고 뛰어앉고 한 팀 앉고 이런 스타일이 되겠죠. 그렇죠. 사실 같은 팀이 옆자리 앉는 거하고 모르는 사람들이 옆자리 앉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 싶기도 그러니까 하고요. 제3자들이 그런 상태로 앉는 거하고 차이점이 없거든요. 예. 그러면 결국에는 그런 상태를 좀 이해를 하고 5인 이상 제한하는 부분은 좀 자영업자들이나 우리 소상공인들이 그 경제적인 문제를 좀 생각해서 그 부분은 좀 시정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럼 의견을 이제 마무리하신 걸로 이제 예. 우리 신 의원님. 저는 지금 강원도뿐만 아니라 이제 전국에 이제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제 감염이 확산되는 경우가 있고요. 예. 그건 이제 집단 거주하고 있는 특성 때문에 어떤 그 전체적인 방역 기획이 좀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많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고용주들은 굉장히 어려워할 겁니다. 그러나 이제 뭐 7, 8명씩 한 곳에 집단 거주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도 하여튼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속히 마스크 안 쓰고 사는 세상. 연말쯤이면 기대될까요? 다 이제 백신 다 맞으면은. 네, 뭐 강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하죠. 예,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재섭 시의원 또 원주시 박동수 번역회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52분이고요.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토지문화재단이요. 토지문화관 창작시대에 머물면서 창작활동에 전념할 전 분야의 국내외 예술인들을 공개 모집하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원주 토지문화관의 김나영 관사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나영 관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토지문화재단이 이 창작시대에 머물면서 창작활동하는 예술인들을 모집한다고 하는데 이 구체적으로 네. 지원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예술인이시면 모두 지원 대상이 되십니다. 예, 그래요. 뭐 어떤 분야에 제한이 없다는 거고요. 6월 2일까지 모집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6월 2일까지 모집하고 6월 있습니다. 2일이요. 현재까지 5월 12일부터 현재 그 접수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들 신청하셨나요? 어떻습니까? 네? 많이 신청하셨나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6월 2일까지 이제 접수를 받는데 모집에서 선정되면요. 이 창작실 이용 기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7월부터 12월 중에 2개월 정도를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네. 창작실뿐만 아니라 식사 제공도 해드리고 토지문화재단 안에 있는 휴게실과 도서실 등도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사실 몇 해 전부터 이렇게 예술인들에게 창작실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에 모두 몇 분 정도가 이 프로그램을 이제 활용해 주셨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총 23분께 저희가 지원을 해드렸는데요. 예. 국내 예술인은 22분이셨고 해외 작가는 1분이 오셨었어요. 작년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오시지 못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좀 인원수도 제한을 받을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는 몇 분 정도가 가능한 겁니까? 올해는 저희가 하반기에 지원을 하다 보니까 15분 정도를 지원해드릴 예정입니다. 예, 15분이요. 네. 알겠습니다. 인원수가 이제 많이 줄었군요. 예, 올해는 3월부터 지원이 아니라 7월부터 지원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 지원을 해드릴 수 없는 게 참 아쉽네요. 그래요. 예. 자, 그런데 예술 분야의 전 분야라고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제한이 없다라고 했는데 네. 사실 어떻게 또 세밀하게 따져보면 이게 과연 예술 분야로 봐야 될지 아니면 또 예술 분야에서도 어떤 분야로 봐야 될지 좀 약간 애매한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 네. 어떻게 좀 확인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저희는 일단 공연, 미술, 방송, 음악, 웹툰, 영화 등 문화예술 전 분야를 저희는 포함하고 있는데요. 특히 선생님들께서 신청하실 때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거든요. 네. 신청서 선생님들이 작품이나 전시 등 활동 경력들을 최근 5년간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는 그걸 또한 참고를 해서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신청 기간이 6월 2일까지인데 네. 좀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 본인이 또 해당된다고 느끼시는 분들 어디로 문의드리면 될까요? 저희 토지문화재단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예. 토지컬네이버닷컴으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자세하게 또 안내해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좀 신청하시는 분들 그 신청 방법 아까 말씀하신 서류를 이야기했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서류가 다양하지는 않고요. 저희 토지문화재단 홈페이지에 참여공간 자료실에 오시면 2021 예술인 창작실 신청서가 있습니다. 그걸 내려받으셔서 작성하신 후 그냥 메일로 접수해 주시면 되고요. 예. 토지컬네이버닷컴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일정들 짜셔서 또 7월부터 이제 2달간이지 않습니까? 네. 좀 빨리빨리 이제 또 진행되면서 좀 많은 분들이 함께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는데 또 올해는 좀 많이 이제 그 인원수가 또 줄기도 했었고요. 좀 아까도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고 했지만 좀 제한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정리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주 토지문화관의 김나영 관사였고요. 자, 5월 24일 월요일에 함께했던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KBS 원주방송국의 라디오 프로그램은요. 표준 FM 97.1MHz로 청취자와 함께하고 있고요. 저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죠.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